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빈도순위 13위 단어는 점입니다. 점, 한 글자 단어 점.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1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점,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개별 한자의 뜻과 후음을 보면 점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점은 한자, 이 점자에 대한 소리, 음인데요. 우리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점이라고 하는 소리를 따와서 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입니다. 단어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글자 단어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냥 우리도 뜻도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표시, 부분, 요소 같은 표현으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점, 표시, 부분, 요소 등등의 뜻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풀이를 보겠습니다. 작고 둥글게 찍은 표라고 했습니다. 작고 둥글게 찍은 표, 어떤 표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 우리가 풀이한 단어 풀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점은 검은색의 작은 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자 한자를 보면 좀 복잡한데요. 복잡해도 우리가 중요한 만큼 꼭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점자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입구를 좀 옆으로 길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부터 세로 획을 긋습니다. 그리고 입구 사이 두 공간에 점을 두 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로 획을 가운데 좀 짧게 하고 밑에 좀 더 길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 4개의 점을 찍습니다. 자, 이 글자는 흑자입니다. 뜻은 검다입니다. 그래서 금을 흑. 그 다음 흑자, 오른쪽에 또 한 글자를 쓰는데요. 먼저 세로획, 가운데 가로획 짧게 쓰고 밑에 입구를 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쓴 이 오른쪽에 쓴 글자는 음이 점입니다. 역시 점입니다. 뜻은 차지하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쓴 이 글자는 차지할 점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을 흑자와 차지할 점자가 점자로 만들어진 이 전체 글자는 소리가 여전히 점이고 뜻은 검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흑자와 차지할 점 두 뜻을 결합을 시켜보면 이런 뜻이 되겠네요. 검은색이 차지하고 있는 것, 검은색으로 차지하고 있는 자리,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체 점자는 점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자를 볼 때 이 점점자를 보고 조금 참고 말씀을 드리면 한자는 대부분의 한자는 한 80% 정도의 한자는 두 글자, 두 부분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을 텐데요. 한 부분은 전체 글자의 소리를 나타내고 또 다른 한 부분은 그 글자의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부수라고 합니다. 그것을 부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공부할 때 부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부수부터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부수는 바로 그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부분입니다. 다른 한 부분은 소리 부분입니다. 자, 이 점점자에서 오른쪽에 차지할 점자가 이 전체 글자의 소리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머지 한 부분, 금을 흑자가 이 점점자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 됩니다. 검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점이라고 했으니까
의미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점점자 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은색의 작은 표라고 하는 뜻이고, 자, 이 점자는 작은 표라고 하는 뜻에서 다양한 또 의미가 만들어졌습니다. 확대되었습니다. 표시, 점수, 시험 점수할 때 점수입니다. 부분, 요소, 그리고 점 찍다라고 하는 동사적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점 단어로서의 뜻에는 점, 표시, 부분, 요소해서 점 찍다라고 하는 동사적 의미는 없습니다만, 한자, 점자의 개별 글자의 뜻에는 점 찍다라고 하는 동사적 의미도 있다 하는 사실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왜 이걸 알아두어야 하느냐 하면 이 점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이 되었을 때는 점 찍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으로도 사용되는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점자, 개별 한자의 순위를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23위, 중학교에서 27위, 다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자가 사용된 다른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차이점 무슨 뜻인지 알려면은 개별 글자의 뜻을 알아야겠네요. 차자는 어긋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긋나다, 어긋날 차자입니다. 어긋나다. 어긋나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고, 역시 다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차는 어긋나다, 다르다, 또 차이가 있다, 뭐 이런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자는 다를 이자입니다. 다르다. 그러면 차이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긋나고 다르다. 예, 그것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쓰는 차이라고 한 단어 어떻게 풀이하느냐 하면 어긋나고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차이가 점을 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점,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에서 점은 부분이라고 풀이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 차이 부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초등교과서 306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점수, 점의 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면 점수가 나오는데요. 그때 점수는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점수가, 점의 수가 어떻게 해서 점수가 되느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도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면 채점, 시험관이 채점을 할 때 답안지를 이렇게 보고 맞으면 점을 찍어둡니다. 점을 찍습니다. 맞으면 점을 찍습니다. 그 답안이 틀리면 점을 찍지 않습니다.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다른 표를, 요즘은 가위표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채점을 해서 맞으면 또 점을 찍습니다. 다 하고 나서 점의 개수를 세어봅니다. 그것이 점의 수입니다. 점수입니다. 요즘은 동그라미를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의 수를 세기도 합니다만, 옛날에는 점을 찍어서 그 수를 세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점심이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무슨 뜻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점자에는 점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아까 맨 끝에 점 찍다라고 하는 동사적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에서 점은 점 찍다라고 하는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심자는 우리 친구들 잘 알 것 같습니다.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면 점심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마음에 점을 찍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마음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몸속에 점을 찍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끼의 식사에서 낮에 먹는 식사를 우리는 점심이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옛날 사람들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우선 먹을 것도 없었고 활동량도 요즘처럼 많지 않았죠. 더우면 나무 그늘에 가서 쉬니까 뭐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고 하루에 2끼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낮에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뭘 좀 먹어야겠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 사이 시간에
마음속에 몸속에 점을 찍듯이 아주 조금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점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낮에 먹는 것이 이제 점점 습관화가 되었고 규칙적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식사의 대용이라는 말로 우리 한국어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은 아침과 저녁 중간 시간대에 한낮에 먹는 식사 이런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로 되어 있으니까 중국어에서도 씁니다. 중국에서도 이 점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중국에서는 이 점심을 어떤 뜻으로 쓰느냐 하면 간식이라고 하는 뜻으로 씁니다. 간식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는 것은 식사와 아침이라는 식사와 저녁이라는 식사 사이에 간식처럼 먹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이 음식으로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식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점심을 간식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발음은 북경어 발음으로 간식을 디엔신이라고 합니다. 점심, 한자의 점심의 북경어 중국어 발음입니다. 디엔신. 자, 그런데 이 점심이라고 하는 한자는 광동어로는 뭐라고 있느냐 하면 홍콩이라든가 중국의 저 남쪽 광동 지방에서는 딤섬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 딤섬 좋아하죠? 딤섬. 딤섬집에 가면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게 만두입니다. 이 만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두부 튀긴 것이라든가. 자, 여러분들 이 딤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한자어 점심의 광동식 발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아하, 그렇게 해서 딤섬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딤섬의 뜻은 우리는 뭐 이 홍콩 요리, 광동 요리 여러 가지 만두 같은 것들을 딤섬이라고 하는데 딤섬의 본래의 뜻은 간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식사로 먹는 것이 아니라 간식거리로 먹는 그 다양한 음식들을 딤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중국어로 디엔신이라고 해서 간식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 것과 같습니다. 예, 우리말 점심, 중국 간식으로서의 디엔신, 북경어 발음입니다. 그리고 홍콩식 발음, 광동어 발음, 딤섬, 똑같이 한자어, 점심이라고 하는 한자어의 발음이다. 한자어에서 나왔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점자가 들어간 단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점선, 점으로 된 선을 뜻합니다. 예,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죠. 예, 점이란 단어에 대해서 풀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차원에서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점을, 다음 단어에서 점을 부분으로 풀이해도 괜찮은 것은, 부분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은 1번 차이점, 2번 점수, 3번 점심, 4번 점선.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풀이는 댓글로 올려두겠습니다. 예, 오늘 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